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선매트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좀 밀리고 있죠. 1%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물이나 이 파생시장 쪽도 마찬가지로 선물도 5천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도 내일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인데 지수 기준, 즉 선물 기준을 좀 보게 되면 한 250 정도, 250에서 249.5포인트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너무 좀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153-2611, 2612번 두 대의 전화를 설치를 했는데요.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예사단의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 SDI네요. 15만 1,0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성 SD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보게 된다라면 최근에 중소형주들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우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즉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삼성 SDI도 13만 원대 중반 이 자리대까지 밀려놓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전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매수가가 15만 1,000원이란 말이죠.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선택되어진 종목군들만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멘텀으로 본다면은 삼성 SDI는 충분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대가 약 한 매수가 부근인데요. 우선 이 최근에 형성돼 있던 14만 6천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단기적으로 이탈이 된다라면 아마도 14만원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내일이 좀 만기일이고 만기일 전후로 해서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나 나름대로 수급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겁니다. 자, 수급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외국인 쪽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이제 이거를 연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15만, 16만 원 자리대 있죠? 이 자리대를 단기적인 좀 목표치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신성솔라에너지입니다. 133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신성솔라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기본적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의 이 태양광 섹터 종목군들,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 몇몇 종목군들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무구조가 상당히 좀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나마 중소형주 중에 가장 인정을 받고 제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는 오히려 S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자, 우선 신성솔라에너지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게 되면 잠깐 기본적 분석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보시게 되면 3년 연속 적자를 좀 기록을 했죠. 어느 정도 업황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한다라면 아마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겁니다. 근데 1330원 정도면은
지금 수익권역이십니다. 한 7% 정도 수익권역이신데, 오랜 기간 동안 쉬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1,500원대 중반권역, 1,500원 정도대 이 자리대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길게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일단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인이 좀 남아 있는데, 일단 작년 초에 유상증자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는 유상증자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1,500원대가 오게 되면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군들로 한번 갈아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우선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 한 1,400원 정도 그 자리대 좀 잡아드릴게요. 익절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네요. 14,2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진머티리얼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3,000원을 살짝 이탈을 해 놓은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14,200원 정도의 매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약간의 손실권역이시죠. 아마도 요 시기 때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바닥권역이 왔으니 박스권역으로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손절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수급적인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일단은 기관 쪽에서는 4거래일, 그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간헐적으로 매도와 매수를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매수에 대한 기조가 그나마 좀 더 강합니다. 모멘텀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일렉포일을 좀 생산하고 있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 스마트 기기 쪽, IT 부품 쪽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 대한 핵심 부품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12,000원짜리대, 즉 12,000원짜리대만 이탈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좀 보유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 보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반등의 흐름들이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잠깐 문자 상담 멈추고요.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주셨나요? 에이블 A씨예요. 에이블 CNC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 거의 25,000원, 24,000원인가? 24,000원? 24,000원이에요. 한 15% 됩니다. 25%? 24,000원에? 예, 예.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매도가도 좀 알고 싶고. 네. 24,000원이면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시고 계신데. 맞으신가요? 24,000원이 아니고 32,500원입니다. 32,500원? 예, 예, 예. 운전 중이시죠? 예, 수익입니다. 예, 예. 네, 지금 운전하고 계시죠? 예, 예. 그럼 TV를 못 보시겠네요. 그죠? 그렇죠. 자, 우선, 에이블 CNC를 좀 보게 되면, 과거에 크게 상승을 했을 때 흐름들을 보게 되면, 중국에 예, 예.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근데 우선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약간의 좀 수익 중인데, 한 7% 정도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예. 우선은 조금 더 끌고 가보세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한 37,000원대에서부터 한 38,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예. 네. 자, 전화 상담 해봤으니까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네요. 48,350원에 20% 단기 및 중장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오테크닉스를 좀 보게 되면 우선 박스권역을 넘어섰습니다. 그죠? 박스권역을 넘어섰는데 요 흐름들을 보게 되면
2012년도 말권역부터 꾸준하게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그죠?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마찬가지로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이 중기적으로 요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걸 요렇게 갖다 붙이면 목표가가 된단 말이죠. 그 자리대가 약 한 5만원 정도가 좀 되겠네요. 5만원 정도가 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흐름들이 48,700원 정도의 고점을 형성해주고 조금 눌렸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우선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 오늘 형성돼 있던 이 전날이죠. 전날 46,0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매수가이기 때문에 지금 각도를 보게 된다면 둔각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자, 단기적으로는 46,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위로 보게 된다라면 박스권역이에요. 한 48,000원대 그 자리대를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꾸준하게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약 한 55,000원에서 6만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우선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 단기적인 전략은 박스권역으로 대응하되 여유있게 보게 된다면 55,000원에서 6만원 정도 때까지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자, 웰크론이네요. 웰크론이 2,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웰크론 한번 볼게요. 웰크론 보게 되면 뭐 중국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면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는데 2,5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선 박스권역입니다. 그죠? 박스권 전고점 자리대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기 매도짜리가 되겠죠? 마스크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도 오늘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3월달, 4월달에 이 미세먼지 부분들이 올해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황사까지도 연결이 된다면 조금 더 상승을 좀 할 수가 있어 보여요. 근데 2,500원에 10%면 크게 무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정고점을 넘어가진 못하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 좀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만 좀 끌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챙겨 놓게 되면 좀 여유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2,550원 요 자리대 오늘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 이탈하게 되면 나머지 물량 차익해 부른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요. 휘닉스 소재네요. 1,58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휘닉스 소재 한번 볼게요. 자, 휘닉스 소재를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죠. 오랜 기간 동안에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쌍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박스권역이죠. 얼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자리대니까 약 한 1,700원 자리대에서 1,400원 요 자리대까지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일 것 같네요. 일단 61선은 이탈을 했지만 12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1,500원대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된다는 거.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당분간 좀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죠? 1,400원에서 1,700원 정도.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매집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좀 여유를 갖고 좀 보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코디에스네요. 4,990원. 4,99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코디에스 한번 볼게요. 코디에스를 좀 보게 된다면 뭐가 있냐면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소멸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산업 같은 종목군도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전기차에 대한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급속 충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심리가 좀 흔들릴 겁니다. 매수가 부분에서 이걸 팔아야 되나 팔고 다시 해봐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유해보세요. 1차적으로 뭐 5,500원, 2차 6,000원 그 정도 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요 추세와 요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약 한 4,600원 정도, 4,600원짜리 때가 이탈해서 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로만손이네요. 9,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로만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이 로만손이 큰 폭의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사업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됐습니다. 그죠? JST나 이런 부분들. 근데 최근에 새로운 모델로 GD, 그죠? GD가 광고를 좀 찍었는데 촬영을 하고서 광고가 좀 나오는 모습들인데 9,000원 정도면 나름대로 매수 포인트는 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그 부분들에 좀 갈림길에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성장을 좀 할 수가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한 1,500원 그 정도 1,500원, 11,000원 정도까지 일단 조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페스네요. 7,375원에 15%를 매수를 했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네페스를 좀 보게 되면 7,375원 7,315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선 이 매수는 좀 잘 하셨습니다. 근데 저라면 추가 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고 있고 단기적으로 바닥을 친 것 같지만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61선을 항상 못 뚫고 갔단 말이에요. 121선을 오게 되면 한번 저항받을 수가 있거든요. 8,500원대, 8,000원대 중반권역. 그럼 그 자리대에서 한번 덜어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한진칼이네요. 한진칼이 23,500원에 20% 손절가와 단기 매도가 말씀 물어보셨습니다. 자, 한진칼을 한번 볼게요. 한진칼을 보게 되면 23,500원이란 말이에요. 23,500원인데 요 자리대 기가 막히게 고점에 사셨네요. 자, 우선 오늘 거래량 증가된단 말이에요. 61선 지지되고 있고요. 단기 이중바닥 형성했고요. 그러면 하락 N자로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하락 N자의 절반. 그 자리대인데 오늘 목표가가 딱 도달했습니다. 21,800원인데 요 21,800원 자리대를 안착해 줘야지만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 한번 볼게요. 기관 쪽에서 매수 유입이 됐고요.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란 말이죠. 자, 우선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점 돌파 시도 23,000원을 넘어가느냐 고 한번 테스트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정도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2만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현이네요. 대현이 2,61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현을 보시게 되면 대현이 내수 섹터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작년까지 큰 폭의 상승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났는데 이 종목이 61선을 이탈했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목표치가 찼으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겠고 그리고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약 한 2,7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2,61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버텨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1선 다시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서울반도체네요. 46,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서울반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를 보게 된다라면, 자, 서울반도체가 5만원을 이게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5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계단식으로 가격만큼 올라가서
상승을 해줄 수 있다. 5만 원 넘어가게 되면 5만 2천 원, 그 다음에 5만 4천 원인데 5만 원 정도 해 보여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적인 흐름들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약간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LED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비싸게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즉 매수가가 46,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빠지니까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우선 47,500원 정도, 즉 47,000원 정도만 지지를 해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가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도 매수가 정도에서 조금 더 밀려 내려오는 모습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한 44,000원대 초반, 초중반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즉 61선 정도가 되겠죠? 그 자리 때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11선 기준으로 좀 대응하세요. 46,000원이면 47,000원 정도는 조금 그렇고, 종가상 47,5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차익하고 나오세요. 차익하고 나오고 나서 다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 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52,000원, 54,000원 단기적으로 그렇게 2,000원씩 상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LG화학이네요. 29만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LG화학도 최근에 이 경기 민감주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상당히 많이 상담을 해드린 흔적입니다. 그죠? 결국에는 이 자리대가 깨지면 어디까지 밀릴 것이고 어디까지 밀릴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기록을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손절 타이밍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죠? 29만원짜리 때니까요. 손절 타이밍이 늦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낙폭과대로 좀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낙폭과대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27만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건데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적어도 올해 하반기 그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 타이밍이 늦었으니까 조금 더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추가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당첨자죠. 휘닉스 소재 상담 받으신 분 5147번 끝자리죠. 핸드폰 끝자리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 말에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정배열 종목군들 중에서 1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즉 처음으로 터치를 하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아니면 요런 종목군들 아니면 낙폭과대 이렇게 두 개로 나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낙폭과대 잘 즐겨하진 않으니까 낙폭과대 아니면 그 11선 매매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고 종목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정해사단이 이제 전주로 내려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월 15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전주 풍남 관광 호텔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인데요. 무료 강연회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최근에 이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문의 전화가 좀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예약을 하셔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처음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장이며 종목이며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